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쇼박스 40%인데 3,400원입니다. 네, 쇼박스 3,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요? 예. 네,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간다면 얼마 정도의 매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그리고 올라오게 된다면 언제쯤에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쇼박스를 3,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상담을 받으실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보다는 내가 뭘 해야 될까요?가 더 중요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점쟁이처럼 어디까지 갈까요? 내 본전까지 올까요? 목표가 뭐 5천원까지 갈까요? 6만원까지 갈까요? 7만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좀 이렇게 지나친, 그러니까 너무 점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완전히 이게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멘토님이, 예, 저기, 3월쯤에 그 책으로 하락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네. 상담 드렸을 때. 사라. 물타기 하라고 해서, 네. 물타기 해서 지금 3,400원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되게 물타기 하니까는 오래 매수가 갖고, 떨어졌죠. 오래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한 3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사놓은 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니까 어때요? 매수가가 많이 떨어지죠. 예, 네.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 갖고 있고, 또 이익도 본 적이 없고 해서, 그거는 시청자님 탓이에요. 이번에 아.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럼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목표가라든가 예측가, 뭐 예상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냐의 개념이 뭐냐면 시청자님께서 이번에 추가 매수 안 했으면 매수가가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맞나요? 예. 예, 그럼 탈출이 거의 안 됐을 거예요.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3월달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든지 간에 일단 3,400원까지 나는 매수가를 낮춰서 탈출 기회, 탈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관점을 배워 나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쇼박스라는 기업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가 어디까지 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어요. 쇼박스가 어떤 기업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쇼박스 뭐 하는 기업이에요? 영화 제작하는 기업이죠. 영화 제작하는 기업이에요. 네. 지금 이제 CGV가 오늘 어제 보니까는 뭐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눈 게 해외에서 지금 잠정 휴업을 했던 그런 극장들 거의 한 70%를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도 지금 영업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해갖고 이번에 반도 같은 경우도 막 영화 본 관객 수가 한 400만 정도 이렇게 된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로 지금 영화 산업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려고 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 원래 이렇게 출시하려고 했던 영화들,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하반기로 많이 미뤄졌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나오려고 했던 영화들이 하반기에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영화 산업 어떨 것 같아요? 계속 힘들까요? 아니면 조금 더 호전될까요? 호전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뭘 할까가 중요한 게 올라갈 네. 것 같으니까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어디까지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 영화 산업을 재개시키고 있고 올 하반기에 출시도 많이 할 거라고 하고 있고 쇼박스도 그런 쪽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안 움직이니까 좀 답답해요. 딴 거만 급등하는데. 그죠? 예. 예, 제가 넷마블 추천했다가 욕을 오지랖하게 들어먹었거든요. 넷마블을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 4월달까지요. 올해 그러니까 2020년은 게임 관련주가 부흥한다. 코로나 때문에 게임 관련주가 분명히 부흥한다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 쟤는 추천했는데 안 간다. 9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절대 안 가고 제가 추천한 거 안 간다 이러다가 지금 50%나 올라갔어요. 네. 시간을 투자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거는 버티면 어차피 올라갈 기업이에요. 어디까지가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쇼박스는 그게
등락폭이 너무 커서요. 아니요, 이제 그거는 시청자님께서 지금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산 것 뿐인 거지, 지금 쇼박스 산다고 하면 저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3,000원대, 2,000원대 샀다고 한다면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전혀 나쁠 거 없다 생각해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냥. 우리 보면은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지겨워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멋있는 남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내 여자가, 정말 지겨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남자가 보기에 또 이쁜 여자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쇼박스가 딱 그래요. 시청자님이 3년 동안 지켜보니까 괴로운 거지. 제가 보기엔 너무 이뻐요. 지금 현재 가격이 괜찮아요. 예, 만약에 저는 지금 그렇게 보이고, 매수도 추가 매수는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비중 많아요, 이미. 예, 이미 지겨운데 추가 매수까지는 하지 아니요, 마세요. 추가 매수할 생각은 없는데요.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하면 더 기다려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방금 그 이야기를 제가 공을 들여서 예. 설명하게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걸 믿고 싶지 않겠죠. 나는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수익도 안 났어요 하는 분이니까. 근데 믿고 싶지 않은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장기 관점이에요. 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투자는 내가 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산 것 뿐인 거죠. 이제 그 첫 단추를 풀려면 사실 손절하고 다시 투자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첫 단추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대로 가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잘 매도하고 나면은 다음번에는 쇼박스처럼 이렇게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쌀 때 사면 돈 번다라는 게 개념을 딱 박으면 돼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잘못된 물을, 잘못 이렇게 엎질러진 물을 닦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겹고 괴로운 거예요. 예. 그걸 인정을 하세요.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은 지금 수익 보려고 하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나는 힘들구나. 그렇지만 남들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제 다음번 투자할 땐 제대로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멘토님이 항상 손해본 거는 본전 오면 무조건 팔아라 해서 나는 본전 오면 팔까? 네, 본전 오면 파세요, 이거. 예, 다른 분들은 수익 날 때 시청자님 본전 파는 게 맞아요. 내가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전 오면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는 거 의견 드리고 저는 시간 투자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쇼박스 앞으로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추가 매수 없이 더 보유해 보시고요. 매수가 오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요. 네, SK하이닉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83,500원에 20%. 네, 83,500원에 비중 20%요? 예, 예. 네,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주가가 좀 많이 횡보를 하고 있네요. 지금 계속 빠져가지고,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산호차 한 2개월 됐는데 계속 빠지니까 궁금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네. 앞으로 좀 전망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SK하이닉스 8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한 4년 됐습니다. 4년 되셨어요? 예. 4년 되셨으면은 이제 가져야 될 덕목 같은 거라든가 자세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빠졌다고 걱정할 만한 게 아니라 빠졌을 때 뭘 대응할까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빠진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빠지니까 내가 손절을 할까 추가 매수를 할까를 대응을 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대응도 없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손절할 거였으면은 전문가님이 네. OCI를 사가지고 네. 5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지고 있었더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하이닉스로 바꿨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하자마자 좋은 계속 빠지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게 OCI 예. 들고 있으면 올라간다라고 말씀해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분석은 누가 한 거예요? 전문가님이. 그러면 그 실력은 누구 실력이에요? 제 실력. 아니, 제 실력이잖아요. 제가 예. 분석하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말한 대로 된 거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은 그 실력을 가진 사람은 전데 왜 매수를 SK 하이닉스를 스스로 하셨어요? 실력이 없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팔고 나서도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정말 잘 되고 또 괜찮은데 시청자님은 지금 제가 아니면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지금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돈은 누구 거예요? 저 거예요. 그럼 누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저거 실력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OCI가 왜 5만원까지 간다라고 할 때 제가 그냥 5만원까지 갑니다 하고 전화 끄는 게 아니라, 왜 가는지, 왜 가져가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다 해드렸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도 지금 제가, SK 하이닉스는요, 빠져도 여기서 추가하면서 하시고, 얼마까지 갈 때 그냥 팔아내세요가 끝내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또 가르쳐 드릴 거란 말이죠. 예. 그걸 자꾸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냥 어디까지 예. 가구나, 운영진이 제가 5만원까지 간다니까 잘 가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예. 그죠? 제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자마자 계속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자마자 빠지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대응 전략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예. 설명 들어갑니다. 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82,000원이 무너질 때 손절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짜고 처음부터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처음 살 때부터요. 그러니까 난 처음 매수할 때부터 얘가 82,000원 무너지면은 손절할래. 또는 얘가 떨어지게 되면 저점이 어디쯤이겠구나. 지금 보니까 얘는 한 75,000원이나 7만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83,000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빠졌을 때 괜히 아무 데서나 매수하는 게 아니라 75,000원이나 7만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75,000원에서 7만원까지 내려갈 때 어떤 모습을 그려주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83,500원에 15% 샀다가 86,600원에 또 5%를 더 샀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죠. 86,600원 아무 자리도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략 같은 걸 짤 수 있는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 그런 실력이 없다면 저는 사실은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실력을 기르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잖아요. 제 방송 많이 예. 보시죠? 예. 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되면 주식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실력을 먼저 쌓고 투자하는 게 맞는 거지. 투자해놓고 잘 모르겠으니까 전문가한테 전화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순서가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잔소리가 많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어찌됐든 저는 여기서 지금 일단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75,000원 이하까지 빠지더라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예. 네,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무너져가지고 상폐되거나 이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좀 예. 빠진다고 해서 문제되거나 위험한 건 아니에요. 예. 네, 좀 빠져도 괜찮아요. 주가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샀을 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연말까지도 그럼요. 연말이 아니라 한 1년 정도는 가져가야죠. 예.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장기 투자하면서 75,000원에서 7만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저는 SK 하이닉스가 저 정도 빠졌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 계획을 짜서 대응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거기까지 내려갈 때 시간 낭비가 너무 싫어라고 하면 손절 지금 바로 하는 게 낫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75,000원에서 7만원까지 내려가더라도 빠진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무슨 모양을 만들어주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럼 내가 그때 언제쯤 살까, 이걸 지켜보고 있는 기다림의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CI 잘 나간 거는 제 실력이고 SK 분석도 제 실력이기 때문에 이 실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제 방송을 자꾸 돌려보시고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분석을 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네. 가르쳐 드리는 거 꼭 명심하시고 75,000원에서 7만원까지 내려가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고 거기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부를 많이 하세요. 네. 네, SK하이닉스 7만원에서 7만 5천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데 괜찮으니까 그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시고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인터플렉스요. 네, 인터플렉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4,000원에 20%요. 14,000원에 비중 20%요? 네, 네, 이 종목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네. 이번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15,900원까지 갔는데, 네, 안 팔았거든요. 더 갈 줄 알고. 네. 그리고 3년 만에 흑자 났다고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 알겠습니다. 네. 주가가 지금 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인터플렉스를 14,000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번에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못 하셨고 앞으로 전망에 좀 희망을 거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네, 뭐 다른 거보다는 매도를 15,9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매도를 안 했다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매도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못했다가 아니라. 그렇죠. 네. 못한 게 아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한 겁니다. 근데 네.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대화가 굉장히 잘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왜냐하면 못했다고 생각하면 남 탓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 탓을 하거나 뭐 어떤 시간 탓을 하거나 내가 잠깐 뭐 딴 거 보는데 얘가 야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했다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을 지금 그때 못 판 것에 대한 미련이 남들보다는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장기로 봤을 때 스마트폰 관련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갤럭시 노트 20 이렇게 출시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더 멀리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매수가가 이 주가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이 걸어온 길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거든요. 얘는 10,000원부터 18,000원 사이에서 좀 갇혀가지고 움직이는 그림이에요. 근데 10,000원부터 18,000원짜리라고 한다면은 이왕이면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잡는 게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14,000원은 좀 중간과 가격이니까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 날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어중간한 자리예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13,500원까지 밀리게 되면은 굳이 가져가시지 말고 일단은 정리하셨다가 매수가를 다시 잡는 게 좋아요. 11,000원이나 12,000원에서요. 네. 좋은 기업이니까 싸게 사는 거예요. 네, 손절가가 13,500원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올라오게 네. 되면은 이게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저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16,500원부터는 수익을 좀 내고 그냥 정산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손절 가격을 네. 잘 지키시고 16,500원대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보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중장기적인 전망은 괜찮은데 이제 매수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잡으시고요. 아래에서 다시 보셔서 16,500원부터는 매도하시라는 전략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 보니까 코스피는 상승폭이 0.22% 정도 강보합권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이 0.25%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 이게 좀 하락하는데 더 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당장은요,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 갑자기 10% 이상 지수가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상한 자리 아니에요. 뭐 너무나 당연한 자리고 예측 가능한 자리였고 그냥 준비가 된 사람들만 그 하락을 즐길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과연 오늘 갑자기 그런 폭락이 나올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폭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저는 연준이라던가 실물 경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여유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유가 한두 달 정도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에 이렇게 급락하고 올라가는 것에 일입 알지 마시고 올라가더라도 내 종목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에 좀 더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 흐름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저요? 네네. 아까 그거, 저한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캐스터, 네. 유기 캐스터. 네, 유니캐스트 매수하셨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그건 말씀드렸어요, 아까. 아, 정말요? 예, 그거 자문 받았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11,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이제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예.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전망이 있는지 어쩐지 몰라가지고 계속 하락세나 네네. 한 다음에 계속 하락세 종점, 그렇게 정점 보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 좀 전망이 있나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유니캐스트를 11,700원에 매수하셨는데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네, 통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소리아니요? 아니요, 주식 하신 지.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으시고, 혹시 예. 혼자 매도하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전화 끊으시면요. 가까운 증권사에 가서 그 증권사 PB랑 좀 상담을 받으면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유니퀘스트라는 기업을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고가에 사셨다라는 것부터 해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라던가 기술 이런 게 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목소리로 가늠을 해보건데 뭐 실례지만은 뭐 이렇게 저보다는 인생이 좀 연배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선배신 예. 것 같거든요. 어르신인 것 같아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노후 자금으로 이렇게 용돈벌이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마 이 주식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예, 옳은 말씀. 네, 그래서 아마 이게 큰 돈이든 아니든 간에 소중한 돈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례지시다 보면은 어디서 밖에서 일해서 돈 벌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돈을 잃으면 안 돼요. 돈을 버는 네, 것도 그렇죠. 중요하지만은 이제 의미 없이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노후가 정말로 보장이 너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무슨 어떤 일을 하셨던지 간에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에 있어가지고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실 텐데 주식은 제가 이렇게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좀 네,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주식 시장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돈을 뺏어가는 시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벌어야지라고 들어왔지만 돈이 그냥 나 눈 딱 떠보면 돈이 딱 뺏겨 있어요. 제가 부산 처음 올라올 때 부산 촌놈이 뭐 서울에서 코베인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서울 지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뭐 바가지 쓸 수 있다 이런 건데 주식시장이 딱 그런 곳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 돈을 잃어요. 그래서 이렇게 TV 상담으로 연결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막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전화 끊으면은 바로 그냥 증권사로 지금 오늘 여유가 되신다면 가시고 안 된다면은 다음 주라도 빠른 시일 내에 증권사로 가셔가지고 저는 증권사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지만 초보분들이 일단 기댈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뭐 좀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거예요. 네, 거기서 이렇게 좀 조언도 해주고 종목도 조금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상담을 조금 일단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유니캐스트가 문제가 아니라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계좌 포트폴리오 전체 상담 좀 받으시고 이 유니캐스트가 어떤 기업인지 물어보면 그 증권사에 리포트가 다 있기 때문에 설명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줘요. 저는 좀 불친절하거든요. 진짜 친절하신데. 저는 뭐 그 TV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불친절하고 싸나운 사람이에요. 아주 자상하신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가서 좀 이야기 들어보시고 유니캐스트는 일단 반도체 관련주기도 하고 스마트폰 관련주기도 하고 실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그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싸야 살만한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잘 버는데 이미 많이 올라왔으니까는 그렇게 살만한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살짝의 그 TV 보고. 그러니까요. 좋다고 하니까 사셨을 거예요.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TV 보고 홈쇼핑 하지 마시고 빨리 증권사 가세요. 아시겠죠? 오를 거라고 이제 그래서.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비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런 말에 바가지 쓰신 거예요. 네, 그런 말에 바가지 쓰신 거니까 증권사 가가지고 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고, 요 종목은 일단 단기적으로 10,000원 이하로 빠질 때 손절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빨리 증권사부터 먼저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증권사 가서 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체 계좌 이거 말고 다른 종목도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그 계좌가 지금 제가 안 보더라도 조금 뭐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고 조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가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는 게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으니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도움 받으면서 투자해 보시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더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다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이건산업. 네, 이건산업이요. 전화드렸고요. 네네. 예, 7,900원에 매수했고요. 네. 예, 비중은 20%입니다. 네, 7,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앞으로의 대응법 궁금하신 거죠?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건산업을 7,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주식 초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딱 몇 마디 딱 들어보면 한지 얼마 안 되셨구나. 바로 딱 느낌이 오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이건산업 같은 경우는요 가져갈 만한 기업이긴 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목만 상담을 해드리고 뭐 기업이 어떻다 이렇게만 상담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네네. 이건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줄 거예요. 이건산업이 어떻고, 뭐 목표가 어디 잡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한다면은 목표가는 8,500원 넘어가게 되면은 9,000원, 만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아래쪽으로는 7,500원에 내려갈 때 손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네네. 이제 뭐 우리 뉴딜 관련 정책으로 해가지고 사회 인프라 그쪽으로도 열려 있고, 그리고 남북 경협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좋은 투자하세요 하고 끊어버릴 거예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산업은 어찌됐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짧은 인연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시청자님이 이건 산업으로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투자할 건 아니에요. 이 기업의 네, 주주가 되겠다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것 뿐인 거예요. 잠깐 내 네, 자산을 네. 보관하는 곳. 그죠? 돈을 불리기 위해서 잠깐 이건 산업에 보관을 해놓는 건데, 네, 이건 네.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평생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네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지금 이건 산업에 돈을 맡겼는데 올바르게 맡기고 올바르게 이렇게 빼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는 거고, 분석해야 될 것들도 많아지는 거고, 공부해야 될 것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투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뭐 네네. 종목 상담이 이건 산업 이렇게 하세요 하고 끊어버리면 그게 무슨 상담이에요. 예,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청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건 산업을 투자하셨는데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요. 투자 지금 이 비중이 20%인데 투자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신가요? 네, 100만 원 조금 넘. 전체 투자 금액을 100만 원 이하로 줄이세요. 아, 네네. 전체 투자 금액을 100만 원 이하로 줄이세요. 그건 오늘 손실 나더라도 당장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네네. 네, 그래서 100만 원 이하로 줄여놓은 상태에서 비중 조절 이렇게 20%만 들어가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100만 원이면 20만 원만 들어가겠죠, 그죠? 네네. 네, 그렇게 매매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네. 매매를 해가지고 그 100만 원이 100만 원 이상으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100만 원만 딱 내가 본전만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투자하실 준비가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먼저 매매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거 네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앞으로 인생에 정말로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네네. 이거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한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하고 98분이 안 하세요. 일단 저도 방송을 잘 듣고 있는데요. 예. 쓴 약 같은 소리 많이 해주셔서 네. 저는 좀 많이 새겨 듣고 있고요. 그래서 새겨 듣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100만 원 네, 이하로 행동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오늘 바로 네, 비중부터 네. 줄이세요. 100만 원 이하로 전부 다. 네, 전체 금액을 100만 원 이하로 줄이셔가지고 네. 투자할 금액을 따로 모셔두세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으로 100만 원 유지가 되거나 수익이 나면은 그때 내가 이 돈으로 투자하겠다라고 갖고 오는 게 맞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건 산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회 인프라 관련주기도 하고 건설 자재 관련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재건축을 한다, 뭐 공급량을 늘린다 이럴 때 지금 얘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주택을 하겠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 얘는 예전부터 또 남북 경협주로도 움직였던 그 네네네.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남북 경협이 움직이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주택 공급 늘린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수혜를 받으면서 요새 건설주들 다시 또 좀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때 예. 맞춰가지고 한 10,000원까지 튀어오를 수는 있으나 지금 수익 보는 게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수익은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수익금보다는요,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감을 키우시는 게 더 좋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보유하시고요.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지금 당장에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7,400원짜리 또는 여유가 조금 있다면 7,200원짜리가 무너질 때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절가는 7,2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종목뿐만 아니라 이 투자 전반적인 매매 방법에 대해서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 KG 케미칼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고요. 네, KG케미칼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7,000원이고, 네네. 네, 비중은 지금 40%거든요. 네, 27,000원에 비중 40%요? 예, 그럼 혹시 오늘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아, 그러면은 어떤 점 궁금하세요? 이거 언제 설명드렸지? 네네. 제가 감히 3만원 생각하고 있긴 하는데, 정확히 제가 3만원 생각해서 볼지 몰랐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목표가를 한 3만원 정도 보고 계시는데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는 KG케미칼을 2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언제까지 왜 웃으시죠? 매도를 언제 하면 오늘 사서 좋을까요? 전화를 하는 네. 게 저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저는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아마 네. 유튜브 댓글창에도 지금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오늘 사서 전화를 하다니 어떻게 그럴 네, 수가 있어 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 아마 이렇게 그렇게 좀 젊으신 편 같아요. 맞나요? 예.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한 반년 정도 됐어요. 반년 정도 되셨어요? 예. 이렇게 주식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셨나요? 네, 거의 그 정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예. 그때부터 하니까 돈 좀 많이 벌었죠. 수익 좀 많이 나고, 그죠? 이 수익은 나고. 네, 수익이 났어요. 이제 앞으로 다 토해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KG케미칼이 이렇게 27,000원에 매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작년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 달부터 해가지고 2월 폭락부터 해서 3월 달, 4월 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전부 다 돈 벌어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우리 뭐 지나가는 어떤 초등학생들도 돈 벌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3, 4월은요. 그때 사놓으면 돈은 무조건 벌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투자하시고, 어떤 종목으로,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던지 간에 돈 벌었어요.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거에 심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방법이 맞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저가 메리트를 주는 구간을 지나가 버리고 나면요, 전부 다 제가격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고 시장은 원상태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주식시장도 이제 패닉에서 좀 벗어난 장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때까지 주식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이 즐겨 쓰던 어떤 기법들이라든지 기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여기서 활개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실력이 없이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기 시작을 하고 돈을 잃기 시작을 하고요. 그 돈을 실력이 있는 사람 다 뺏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KG케미칼을 27,000원에 이렇게 올라올 때 사가지고 3만원까지 가져가야지라고 본 것은 아마 지금까지 투자해왔던 방식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이 좀 먹혔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방식은 굉장히 엉터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아마 젊으시고 또 이때까지 공부를 아예 안 하신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자존심이 밥 먹여준다 생각을 절대로 안 합니다. 예. 배울 때는 저는 오히려 자존심을 굽혀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저도 굽혀서 배웠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사가지고 전화를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자리에 사가지고 3만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는 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수익을 평생토록 내가지고 내 자산을 불려간다는 개념으로 하는 건데 약간 일확천금에 조금 이렇게 취하신 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이해가 되세요? 예. 네, KG케미칼은 2차전지 관련주로 급등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급등할 때 팔아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식은 장사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KG케미칼은 저점에 있을 때 사서 지금 팔아야 되는 자리지 지금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자리는 지금 전화하고 있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계속 호가를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어야 돼요. 호가를 보면서 혹시나 2만원 빠지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밀려 내려가진 않을까, 호가에서 체결과일 잔량을 보면서 위쪽으로 올라갈까 내려갈까, 지금 이걸 보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떡하나 내려가면 어떡하나 하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급등을 한 자리는 사실 스캘핑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스캘핑을 하기 위해서는 호가를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루 장이 6시간 딱 열리잖아요. 그죠? 6시간 동안 호가만 보고 있는 일을 한 달에서 3달 정도는 하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기법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여건도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이런 지금 투자는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제가 이렇게 쓴 이야기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얼마나 투자하고 계시는지 간에 돈 날리면 아깝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네, 그 돈 지켜주고 싶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시청자님께 쓴소리 하면요, 뭐 댓글에서도 그렇고 시청자들이 보면서 아우 쟤는 어떻게 사람한테 저렇게 너무 나쁘게 이야기를 해,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해,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거든요. 제 이미지가 깎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 주는 건요, 내 이미지 깎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청자님 돈 날리게 생겼다니까요. 나 그래 돈 지켜주고 싶어서 그래요. 예.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뭐 제가 뭐 형일지 동생일지 모르겠지만은 뭐 형이라면은 형의 조언, 또 동생이라면은 또 동생이 진심 어린 조언으로 좀 받아주시면서 지금 이 투자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진지하게 공부를 좀 해보실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고가에 사는 방법이 아니라 저가에 사는 방법을요. 예.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은 2만원 빠질 때 바로 손절하자 의견 드릴 거고요. 수익은 5%에서 10% 단타적으로 단기적으로 딱 챙기고 나가자. 저는 이왕이면 오늘 바로 손절하시고 정리하시고 오늘부터 지금까지 수익 내신 돈으로 좀 공부하시는데 나에게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자산이 손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을 해주신 거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잡으시고 수익은 짧게 보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필력수에. 필룩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000원에 20%인데 오늘 갑자기 많이 내려가서. 아, 5,000원에 20% 매수하셨는데 오늘 많이 네. 빠지고 있죠? 예예. 네,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많이 내려가서 찔찔이 내려간 걸 궁금해서 그럽니다. 아, 왜 내려갔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지금 더 타도 되는가 싶어서. 아,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예예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필룩스 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지금도 16%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몇백억 규모의 유상증자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급락을 했고요. 올 상반기가 끝날 때쯤 돼서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 시장이 아마 유상증자 굉장히 많이 할 거다. 그리고 뭐 채권 발행도 많이 할 거고 전환사채 발행도 많이 할 거고 대주주 변경도 많을 거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 예상이 틀리길 바라지만은 아마 하반기쯤 되면 횡령 배임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필룩스 같은 경우도 뭐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나쁜 편은 아니고요. 괜찮은데 하도 구설수가 많았어요. 대주주 변경부터 해가지고 예전에 뭐 제약 바이오로 엮이기도 하고 얘는 LED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로 엮이면서 막 급등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작전 개념으로 누군가가 좀 해먹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올라가려면은 얘가 바닥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바닥 잡는 구간을 아마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쯤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면서 잡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도 자금을 모으고 바로 이렇게 무너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일시적인 하락하고 난 다음에 밑에 한 3,500원, 600원대 횡보를 하다가 아마 시간을 좀 준다면 아마 수개월 내에는 다시 한번 5,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예. 시간은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지금 많거든요. 많겠죠. 아까지게 또 3,700원에 또 2,000줄 또 더 사고 탔어요, 지금, 예. 너무 많이. 더 추가 매수 하셨어요? 예. 네, 뭐. 지금 3,000 너무 많이 내려갔어. 내가 추가 매수보다는 3,700원에. 사실 이렇게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질 땐 유상증자 받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상증자 가격이 싸거든요. 유상으로 또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하다가 대주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전재산 다 넣고 대주주 돼가지고 아우 내 돈 물려내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옳지 않고 정확한 자리에서 정확한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는 좀 섣부른 것 같은데 어쨌든 하셨으니까 할 수 없고 일단은 기다리시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유상증자는 일단은 뭐 추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이 많다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받지 않는 걸로 하시고 그냥 들고 가셔서 권리락 효과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예. 자리 잡은 다음에 추가하면서 다시 하면 되니까요. 이건 3달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 3달 뒤에 다시 한 번 더 전화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전력인데요. 네, 39,500원에 80%요. 3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0%요. 40%요. 네. 그럼 되게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해가지고, 네. 또 밑에서 좀 사서 팔고 조금 하기도 하고, 또 물도 섞고 많이 그래갖고, 네, 지금 그러고 돼 있어요. 네. 아, 네네. 자, 그러면은 어떤 점이 좀 근데 궁금하세요? 이제 지금 밑으로 좀 내려가면 또 추가 매수를 좀 할까 했는데, 그렇지도, 올라가지도 않고, 19,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게 그냥 어느 선에서 다 그냥 이번에는 매도를 해버릴까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럴 건지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면 추가 매수 해갖고 좀 있다가 연말쯤 매도를 할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지금 매도도 고민을 하시고 계시고 또 추가 매수 같은 부분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한국전력을 39,500원에 매수하셨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전력은요, 저는 모든 국민들, 시청자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수익이 나기 전에는 절대로 팔지 마세요. 그때까지 그냥 들고 가는 게 몇 년이 됐든 간에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는 종목이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요,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셔도 좋고 가격을 내가 싸게 잘 잡았다고 한다면은 또 단기 투자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잡았을 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그 우럭이라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우럭은 뭐 회도 끓여 먹고 회도 이렇게 쳐먹고 그리고 매운탕 끓여 먹을 때 그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내장까지, 그죠? 네. 정말 좋은 생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우럭 정말 좋아하는데 한국전력이 딱 그런 거예요. 버릴 게 없어요. 단타도 좋고 장타도 좋고 뭐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실 보고 나온다라는 개념보다는 시간을 여기다 갈아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비중이 이미 너무 40%로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여기 19,000원, 여기 현재 2만 원 이하 내려와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비중 좀 더 늘리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목으로 투자 안 하고 한국전력만 100% 가져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100% 늘리면 안 되고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산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자리는 이제 추가 매수하기엔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저는 현재 자리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릴 거고요. 현금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빚내서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장기로 가져갈 때는 빚내서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현금 여력이 가능한 정도에서 추가 매수 좀 하시길 바라겠고, 조금 그냥 보유하셔가지고요, 일단 수익이 나는 그 시점에 전화를 다시 주신대요. 네, 근데요. 네. 이제 방송 계속 볼 때 좀 18,000원, 그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안 내려가고.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니까 또,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혹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방송국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방송국 오는 길에 그 지인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만나려고 했던 곳이 방송국이니까 방송국까지 갔다가 갑니까? 아니면 만났으니까 거기서 바로 이제 갈 길 갑니까? 갈 길 가요. 네, 맞아요. 예측은 거기서 했고, 거기까지 갈 거라고 봤는데, 아니면 아니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는, 18,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했는데 안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까지 간다고 했는데, 얘 막 사람 만났는데 방송국까지 안 가려고 그래요. 이러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빠져도 빠지는 만큼 더 하면 되는 자리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9,500원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안 올라가면 어느 밑에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손실 보고 매도하지 마시고 수익을 내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놔둬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롭틱스인데요. 매수가는 12,689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자리에서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사신 지 얼마 안 됐고,
매수가에서 얼마 움직이지도 않은 이런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이런 자리는 오히려 떨어질 때 손절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12,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시길 바라겠고요.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피롭틱스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